네, 안녕하세요. 이복조복의 군산 이야기 오늘 또 9번째 시간을 맞이합니다. 오늘 군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복조복 행복입니다. 오늘 왜 저 혼자 앉아 있냐고요? 오늘은 좀 색다른 이야기를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군산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고, 근데 오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정치 이슈 두 가지를 가지고 해결 없이 갑자기 언론에 혼자 봉사하고 있어요. 이복, 이진우, 매거진 군산에 이게 지금 봉사하고 계신 대표님과 회장이 두 사람이 오늘 반갑습니다. 최근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한번 토크쇼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지방에서 그 토크쇼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죠. 대부분이, 예. 기회도 없고 자리도 없고. 정말 그만한 또 이제 네네네. 어떤 뭐 어떤 해박한 뭐 지식을 또 좀 갖추고 그런 분들이 좀 언변이 좀 뛰어나고 최근에 지금 최근이 아니죠. 오늘 아마 오전에 네네. 이제 그 국민의힘 예. 그 당대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준석 그 당대표 후보 네네. 뭐 상당히 뭐 젊은 약관의 어떤 30대임에도 불구하고 네네. 뭐 이 토론 이 패널 쪽으로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좀 뜬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 다른 거 몰라도 진짜 그 언변은 인정합니다. 네, 뛰어나죠. 물론 인정합니다. 이제 네. 뭐 미국 하버드에 가서도 수업도 했었고 네. 뭐 그런 어떤 기본 바탕이 좀 깔려 있는 친구이긴 한데 네네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정통 야당의 네. 당 대표 당당하게 세상에 뭐 그 젊은 나이에 당 대표를 도전하는 것 자체도 참 대단한 일인데. 쉽지 않은데 예. 그 이번에 당선 가능성도 예, 엄청 높단 말이죠. 예, 뭐 지난 5월 28일 날 그 여론조사를 보면 네. 뭐그 5명 후보 중에서 뭐 41%로 압도적인 그렇게 압도적이네요, 지지를 갖고 진짜. 있는데 네. 이것처럼 대부분의 이제 어떤 정치 토크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 잘 알고 있는 뭐 주진우라든지 뭐 네. 김어준의 어떤 어떤 그런 사람들이 진행하는 네. 뭐 그런 방송들을 보면 다 대부분 이제 서울 중앙에서 네.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에서 이제 토크쇼라든지 이런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오늘 군산 지역에서 이렇게 언론에 종사하시는 우리 이진우 매거진 군산 대표님과 네네. 이복 저와 함께 네. 이 두 가지 한 정치 이슈를 가지고 한번 토크를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별로 뭐-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없으실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전에 얘기도 네네. 나눠봤지만 우리 첫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네. 그 오늘 아마 지금 발표 아직 제가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네. 발표는 되지 않았더라고요. 아, 예, 국민의힘 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의 돌풍입니다. 아하. 이게 아직 뭐 결과가 나오는 대로 뭐 저겠지만 거의 네. 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예. 당 대표에 뭐 당선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지금 뭐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이진우 대표님 뭐 네. 야권에 30은 아니고 우리 뭐 둘 다 50대니까 이미 이제 네, 그 이미 나이는 지났죠. 예, 이미 반 예. 꺾였죠, 뭐. 우리 이준석 돌풍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좀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제가 솔직히 뭐, 국민의힘 그 당에 뭐 별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뭐 별로 상관도 없지만은, 이렇게 젊은 분이 그야말로 그 거대 그 야당의 대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국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뿐더러 저는 민주당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될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예, 민주당이 민주당에 엄청난 예. 자극이 될 거라고 봐서 오히려 좀 이런 현상들이 뭐 이준석 말고도 한 뭐 제2의 이준석, 제3의 이준석이 좀 나와주길 바라는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그 이준석 돌풍이 네. 이게 그 아이콘이라고 했던 이제 진보 진영의 네. 그래서 이제 그 청년들을 대개 이제 이렇게 어떤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한 그런 문제 대부분이 이제 진보 정당 특히 이제 우리 현재 보면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20대 30대 그렇죠. 청년들이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근데 그다지 뭐 민주당에서- 성공한 것 같진 않아요. 당에서도 정의당은. 뭐 만 물론 이제 45세긴 네, 하지만 네, 네. 뭐 이렇게 청년을 네. 어떤 그 전략 공천도 하기도 하고 뭐 국회의원 쪽에서도 많이 한 30대 출신들 이렇게 국회의원도 배출하고 그랬는데 이게 하필 이게 진보 진영이 아닌 이제 꼰대 이미지 꼴통 그 어떤 이미지가 좀 강했던 그 보수 전당에서 이렇게 그 어떻게 이준석이냐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청년 정치인이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보수야당에서는 이런 그 이준석 돌풍이 일고 있느냐. 우리 이제 어떻게 보수 꼰대 이렇게 하면 네네. 대부분이 다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이 이게 정치를 실제로 하고, 그래왔죠. 예. 예, 실제로 사실 그랬죠. 이번에 이제 예. 같이 이제 후보로 출마했던 분들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나경원님 같은 경우도 이제 여성이긴 하지만 또 그것도 50대. 그렇죠. 나머지 이제 뭐 주호영, 그다음에 이제 홍문표 의원이라든지 이제 그 부산에 이제 누구죠? 그 조경태 의원. 뭐 네. 다들 이제 지금 60대들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거기에 이제 맞서서 이제 30대 이제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이제 물론 이제 과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이 이제 어떤 그 우리가 원하고 있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이제 미래 비전을 보여줄 만한 인물이냐라고 하는 데는 좀 이제 의문의 예제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는 사실 예.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국민의 힘이니까요. 그 자체가 무슨 아니 이런 거죠. 잘 이제 물론 모르겠네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약간의 이제 네. 뭐 개혁적인 진보적인 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뭐 우리 이진호 대표님 네. 그러긴 하지만 네네. 이 보수의 야당 이게 국민의힘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들은 사실 있어요. 아유, 그래서 얼마 전에 좀 바뀌면 감사하죠. 그 네. 정말 이 하지 않던 네. 그 보수 쪽이 국민의힘 그 관계자 김종인 의원이 네네. 광주 말농활동에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사죄를 한다든지 뭐 그건 쇼 아직 현실적으로 뭐 보는데요. 나오지는 않았지만 네네. 호남 후보를 뭐 내세우고 있다는 뭐 이런 발언들 이렇게 그 내부에서의 어떤 변화들의 움직임들은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충분히 뭐 저는 지지하지 않겠지만 우리 네. 이진우 대표님 당연히 뭐 지지하지 네,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국민들 속에서는 변화와 혁신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는 있는 거죠. 걱정. 어쨌건 긍정적인 시그널이긴 한 것 같아요. 네. 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지금 보수 사실 우리가 지금 보수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했던 건 보수의 역할을 하진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지금 이념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 자체가 글쎄요. 이게 과연 그분들이 보수라고 불릴 만큼의 지금까지 정치적 행보를 했냐에 관해서는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니 이게 과거에는 그렇다 치지만 네.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네. 국민들의 어떤 그 움직이고 있는 동요를 좀 시키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네. 하는 네. 그런 적에는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댓글을 지금 우리 김상영 대표님하고 함정훈 우리 대표 두 분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준석이 42% 나왔다고? 네네. 네. 그러네요. 42%. 예. 결국에는 이준석 그 전 최고위원이 이제 네. 국민의힘의 예. 당대표가 됐네요. 결정이 됐습니까? 예, 결정이 된 것다라고 진짜 대단하네요. 우리 정말. 함정훈 또 우리 후배님께서 두 분 다 40대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네. 발표를 좀 해주셨네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예. 근데 이런 이제 이준석 돌풍에 대한 것들이 이제 원인을 한번 찾아보면 네. 물론 이제 아까 서두에 뭐 네. 민주당의 이제 그런 어떤 반사 네. 뭐 작용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네. 이준석이 어떤 30대 청년이 그 보수 야당의 이제 그 당대표까지 되는 계엄을 토했는데 사실 이제 지난 4월 7일 그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이제 민주당이 이제 변화와 혁신이 보이지 않고 이제 말로만 반성 혁신을 외치고 내로남불이라는 얘기가 많았죠. 자기네들은 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어떤 그러면서 상대 편에 어떤 그런 약점들만 이렇게 밝혀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추진하고 그랬던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 국민들을 등돌리게 하지 않았나. 네. 특히나 뭐 이제 최근 이제 뭐 주택 가격 폭등이라든지 LH 투기 사태, 검찰이나 정치권 특권층에 대한 뭐 무기력함, 검찰 개혁 말로만 했지 계속 뭐 어떤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 내부의 어떤 그런 정치인들에서는 관대하면서 상대 후보 이렇게 상대층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고 뭐 이런 것들 분노가 사실 이제 민주당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인 20, 30대를 갖다가 등돌리게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반사작용이 그리고 이제 보수야당인 국민의힘에 이준석이한테 쏠렸지 않았나. 이런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네. 봅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참 이게 이렇게 이준석 돌풍이라는 현상 자체가 생기게 된 것도 우리나라가 아직도 그 민주주의적인 관점을 볼 때 아직도 좀 멀었다.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이준석 돌풍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도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슬프기도 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부분도 좀. 그럼 앞으로 이제 그러면 국민의힘이 네. 어떻게 변화가 좀 될 것인가? 뭐 우리가 뭐 정치평론가는 아니지만 네네네. 우리는 사실 이제 전통적인 또 이게 지지 기반이 이제 호남의 네, 어떤 그렇죠. 민주당을 그렇죠. 지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인데 네. 사실 과거에 보면 이제 국민의당 전신이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뭐 이렇게 시절보면 사실 뭐 20%대를 넘지는 못했어요. 뭐 한 10%대 아니면 한 자릿수 지지율.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이게 이제
그 당대표 선거 이렇게 하면서 그 지지율을 보게 되면 호남에서조차 국민의힘의 어떤 지지가 20%대로 이렇게 올라서는 굉장히 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갖긴 하는데, 야, 그럼 우리 호남인들도 이제 국민의힘을 막 지지하는 분들이 좀 많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도 할 수 있는데, 아니, 우리 이진호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당을 떠나서 누구든지 잘하는 정당이나 잘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도와주고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지금은 국민의힘이라는 이름이지만 뭐 새누리당, 한나라당 또 뭐 있죠? 너무 많아서 뭐 국민의당.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너무 많은 그 간판만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게 신뢰가 전혀 없는 거고요. 과연 그들이 좀 제가 심하게 얘기하면 뭐 어떤 사람들이 친일 매국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늘 하는데, 그 이준석이라는 그 당대표가 어느 정도 변화를 일으켜서 이 당을 과연 진짜 국민을 위한, 국민만을 위한 그런 당으로 변화하겠냐는 진짜 지켜봐야 할 대목이라고 봐요.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분들도 얼마나 뿌리 깊게 그 당의 그 인적들이 그렇게 다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물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 그런 얘기를 했는데, 변화와 혁신. 네네. 이제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동안에 사실 이제 우리 보수정당이라고 하면 정당의 이게 어떤 정의를 이렇게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보수정당인 것이고, 원래는 그렇게 그렇죠. 포지션에 가야죠. 예, 국민의힘은 예. 사실 예. 보수정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으로 정당이죠. 가야죠. 예, 포지션 원래 그렇게 돼야 예. 되죠. 이제 그런 정당이 네. 어떤 중도층을 흡수하기 위해서,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제 좌편향하는 네.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정책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겠죠. 물론 이제 그들의 어떤 그 전통적인 성향이라든지 가지고 있는 사고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 특히 도덕성도 문제가 되죠. 뭐 도덕성이야 뭐. 네. 근데 사실은 도덕성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민주당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불거졌잖아요. 엊그저께는 또 부동산 때문에 12명 그 일도 있었고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과연 그 똑같은 잣대를 지금까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똑같은 잣대를 받아왔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당연하죠. 있어요. 예. 같은 잣대를 가지고 뭐 양 정당의 이제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 사실 뭐 이제 다- 재산 등록 평균치만 네.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그럼요. 국회의원들에 비해서 국민의힘 그 의원님들이 더. 예. 뭐 근데 왜 상당히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큰 이런 현상을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언론이라고 봐요. 예. 예, 조중동이 그렇게 뭐 한편으로 몰아주게 하듯이 언론을 그렇게 조성을 하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 작년부터 계속 뭐 검찰개혁에서 지금 장관도 지금 뭐 세 번째 그렇죠. 바뀌고 계속 지금 어떤 공수처도 만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네네. 지금 계속 검찰의 내부에서의 어떤 반발 이런 게 네네. 굉장히 좀 많은데, 사실 언론 개혁을 하진 않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 아무것도 그렇게 못하고 생각합니다. 있죠. 예. 언론 개혁이 일본이에요. 이런 분들을 계속 개혁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그치. 개혁해봐야 뭐 그렇죠. 별로 차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제 검찰 개혁도 중요하지만 네네. 언론 개혁도 중요하다라는 거. 저는 오늘 언론 개혁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예. 오늘의 주제는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어쨌든 예, 예. 네. 검찰 개혁 못지않게 언론 개혁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네, 걸 맞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사실 우리 이제 촛불 이후에 우리 문재인 정권이 탄생을 하면서 나는 검찰 개혁뿐만 아니라 언론 개혁 다 이렇게 좀 우리가 바라던 세상으로 갈 줄 알았는데, 네. 참 이게 가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아쉽죠. 작년 진짜 이제 아쉽죠. 국회의원 선거를 거치면서 우리가 180석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그 국회의원을 갖다 당선을 시켜서 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숫자를 가지고 아무도, 물론 이제 뭐 저쪽에서 얘기하는 뭐 그냥 뭐 날치기도 하고 어찌기도 했다고 하지만, 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어떤 개혁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꼼꼼히 한번 평가를 다시 해봐야 되지 저는 그 않느냐.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쉬운 부분이 그거예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촛불 개혁으로 탄생된 정부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초반에 좀 바짝 밀어붙여서 좀 언론개혁, 특히 제일 아쉬운 게 이제 언론개혁인데, 그때 언론개혁을 좀 무리하게 해서라도 좀 단행을 했다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하여튼 문재인 정부에서는 제일 그게 저는 맞아요. 아쉬운 좀 아쉬움들이 있죠. 근데 네네. 이제 뭐 좀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네. 과연 이제 아직 미완으로 끝나고 있는 검찰 개혁이나 언론 개혁이 이루어질 거냐. 그럼 다음 정부로 이제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다음 대통령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정말 이런 어떤 그 미안의 숙제, 미안의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좀 돌파, 추진력 강한 이런 또 대통령을 우리가 또 한번 또 만들어야 되지 않나. 누구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분이 계시죠.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런 분이 지금 또 댓글로 지금 최영본 님께서 이준석 돌풍보다는 이준석 혁명이 적당한 표현입니다. 국힘당이 변화를 선택했다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군산시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정치 신인이나 지역 현안에 관심이 크신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네, 뭐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그렇죠. 예. 네, 뭐 정치 신인 뭐 그래서 좀 그 과거의 어떤 그 이미지보다는 좀 네. 새로운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와서 뭐 우리 군산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잘 좀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 어떤 미래 정치인들이 많이 좀 배출이 됐으면 좋겠다. 우리 저 진해호 관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젊고 잘 돌아가는 머리로 더 기발하고 악랄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네네. 아, 저도 그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볼 수 있겠습니다. 아, 우리 저기 함정훈님은 또 자기 이름 불러주셨다고. 아, 네. 감사하다는 또 댓글도. 아유, 우리 함정훈 후배님, 뭐 항상 우리 행사장에서 뵀는데 너무나 우리 또 지역을 위해서 문화예술계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우리 함정훈님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렇죠. 예. 최근에 제가 또 우리 함정훈님의 어머님하고 내가 가까운 지인이에요 또. 주로 이제 어머님들을 공략하시는군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예. 젊은 친구보다는 여성이면서 나이 드신 우리 누님들 아주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또 쓸데없는 얘기를 또 이렇게. 자, 어찌됐든 이제 네. 이준석 그 젊은 네. 친구가 이제 그 보수 야당의 국민의힘의 이제 당 대표에 이렇게 선출이 됐는데. 저 뭐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고 좀 그 과거의 이미지를 좀 구태의연한 그런 이미지를 좀 벗고 우리 국민의힘이 정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좀 더 같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그런 비전들을 좀 제시하고 좀 그런 어떤 정쟁의 대상이 아닌 그 어떤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런 정당으로 좀 거듭나 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최근에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 12명에게 출당 및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그 결심을 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물론 이제 어제 지금 계속 뭐 그 좀 억울한 뭐 그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뭐 기자회견도 하고 뭐 해촉 해명도 좀 하고 뭐 그러는데 특히나 이제 그 윤미향 이제 남편 되신 분께서는 뭐 내가 문제가 된다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내곡동 투기 의혹이나 박형준 이제 부산시장의 그 LCT 의혹 이건 징역감이다. 나는 정말 이게 이런 좀 정말 자유롭다. 근데 왜 우리 갖다 이게 어떤 쉽게 해서 좋은 글씨를 씌워서 탈당을 하라고 하냐. 이렇게 반발을 하는 의원도 있고, 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어제 뭐 그 포천시 뭐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절대 불법이 아니다라고 뭐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송영길 이제 당대표 이제 취임을 하면서 이제 부동산 투기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민주당의 지지도 계속 오르고 내로남불, 우리는 이게 깨끗한 척하면서 상대를 갖다가 공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어떤 저항, 국민들의 반감, 불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해나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결단을 내린 것 같다. 결국엔 이거 아닙니까? 일단 탈당을 하고 밖에서 뭐 이게 이제 혐의가 좀 벗겨지면 다시 들어와라. 뭐 이건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건 잘한 결정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그 권익위에서 발표했던 내용들이 저도 이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봤더니 조금 제대로 진짜 조사를 한 게 맞냐는 저는 첫째 의심이 좀 들고요. 특히 아까 그만 말씀하셨던 그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는 저도 우상호 의원 그 유튜브를 즐겨보는 사람이었는데요, 예전에. 진짜 실제로 그분이 가서 거기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 유튜브 방송을 한 것도 있어요. 저도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웃기다. 무슨 국회의원이 가서 무슨 뭐 농사를 짓고 막 배추 뽑고 막 이런 유튜브 영상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리고 그 옆에 어머님 묘소도, 어머니 아버님 묘소도 모신 거. 아니, 누가 세상에 땅 투기를 하는데 어머니 아버님 묘를 모시는 땅 투기 어디 있습니까? 땅 투기라는 걸 하고 살고 나가야 되는데. 농지전용이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 묘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농지 전용을 했다. 예, 농지 전용을 했다. 근데 그래서 포천시에서는 농지 전용을- 그게 예. 불법이 아니다라고 이제. 근데 포천시에서는 예. 아니라고까지 발표를 했고 이게 부동산 문제는 제일 관건이 되는 게 사실 불로소득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불로소득 아니고선 부동산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불로소득을 바라지 않고 한 그런 우상호 의원까지도 이런 식으로 막 사실 막무가내로 제대로 좀 조사를 안 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 돼요. 근데 권익위를 믿지 못하고 우상호를 믿으시는 우리 이진우 대표님이시네요, 그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 네. 일단은 이게 뭐 네. 저도 뭐 그 우상호 의원 참 안타깝다. 이게 네네. 어떤 사선이 최근에 뭐 그 서울시장 예. 그 경선에까지도 출마하시고 과거에 어떤 운동권 출신으로서 네네네.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런 많이 민주화에 기여를 하신 분인데 네네. 사실 좀 안타깝긴 해요. 네. 하지만 그 민주당 그 지도부의 그 어떤 적극적인 해명하고 무혐의가 좀 되면 그때 예. 사실 뭐 입당을 해라 뭐 이런 이제 권유니까 뭐 한번 네네. 얼마든지 그러면 이제 우상호 의원께서도 이제 그런 거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나가면서 네. 그런 걸 박해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네. 상대 정당, 상대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들의 어떤 공격에 네. 로부터 좀 우리 당을 좀 보호하고 네. 그것도 이제 어떤 자기와 관련된 연루된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좀 해결해라 이런 차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문제라니까. 탈당 출당보다 언론이 문제라니까, 더 언론이. 선출직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네.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조중동이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에 아니 조중동 프레임이라기보다는 저는 조중동 프레임이라고 봐요. 저는. 아니 지금 현재 네. 국민의힘이 이제 최근에 어제 이제 그 감사원에 이제 했다가 감사원에서는 자기네들은 이제 그건 직무에서 진짜 벗어나기 말도 안 되는 때문에 얘기죠. 시간 끌기라고 이제 네. 했는데 자 우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네네. 사실 이제 더불어민주당 177명 네. 이게 지금 12명이 나왔단 말이죠. 네. 과연 그럼 102명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중에는 나는 또 비율이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상대가 안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럼 그쪽에서도 그러면 비교 자체가 안 될걸요. 어마어마하게 네. 아마도 뭐 네. 어마어마하게 나오실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국민들의 여론은 이렇다 이거 이게 네. 조선일보나 이제 언론의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네. 국민들은 자 니들 이렇게 국회의원 하라고 뽑아줬더니 네. 가서 우리들 몰래 네. 그런 사전 정보 아니면 불법을 자행하면서 불로소득을 했지 않느냐 네. 당연히 그러면 의원직을 사퇴해라 이런 요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뭐 그런 요구야 뭐 할 수 네. 있겠죠. 근데 이제 다만 그게 지금 현재는 쏠림 현상에 뭐 민주당 쪽에 지금 많이 아니, 현재 예, 민주당이 예. 이제 발표가 되고 그랬는데 네, 그런 상황이니까. 어쨌든 이제 네. 군소정당에서 다 동의를 해서 네네. 권익위에서 전수조사를 받겠다 이거 네네. 아닙니까? 다만 이제 국민의 이제 아마 어제 오후 이제 오늘 이제 당대표 이준석 당대표도 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도 권익위 이제 전수조사 받겠다 네네네. 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 뭐 저 야당들도 다 뭐 전수조사를 받으면 뭐 다 하나 다 들춰나오겠죠. 밤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분들이 많겠네요. 아주 많겠죠. 네. 예. 우리 네. 이진우 대표님은 네. 좀 땅 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뭐 주택 몇 개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뭐 있습니다. 아니 여보세요. 네. 정치인 아니라고 그럼 나도 몇 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거야 뭐 그게 뭐가 아, 문제입니까? 열심히 벌어서 물론 뭐. 이제 자본주의 근데 국가에서 저는 딱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아파트 한 채도 없고요. 저는 그 동생들하고 공동 명의로 산 뭐 건물이 지금 현재 2개 있고 뭐 그렇습니다. 네. 투기는 아니고 투기 아니죠. 그 어떤 실제로 다 목적이 있는 네, 실제로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거에 예, 이제 예, 예. 건물이 아파트 들어가 있고, 전혀 없어요. 그리고 군산에서는 뭐 아파트 사봐야 뭐 군산도 좀 많이 오르나요? 군산 우습게 하지 마시고 아, 네네. 군산도 최근에 뭐 4억 5억 뭐 아파트 나오고 있고 아. 지금 저기 지곡동에 무슨 H 아파트 네네. 평당 1,300만 원이랍니다 분양가가. 어마어마해요. 저는 사실 아파트는 잘 저 몰라가지고,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살 때만 네네. 해도 뭐 평당 한 300? 뭐 이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네네네. 이거 1,300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네. 국회의원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이제 전수조사를 해서 12명의 이제 부동산 투기 의원에 대해서 이제 네. 탈당 및 출당 조치를 내렸더니 네. 이거 이제 그런 파급 효과가 이제 야당들에까지 해서 야당도 조만간에 네네. 그런 이제 전수조사를 받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국회의원에 머물지 않고 네. 지방 의원들에까지 이제 확대해서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 네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어제 바로 익산 가까운 익산에서 이제 그 한병도 의원 지역구인데 그 농지법 위반을 한 그 김기영 전북 도의원에서 이제 탈당을 권유를 했고 어제 탈당을 냈어요.
그래 이제 첫 사례긴 한데 네네. 뭐 사실 뭐 이렇게 지방의원들까지 확대하게 되면 우리 이제 언론에서 계속 나왔었지만 뭐 무슨 지역 그 LH 투기 관련해가지고 사전 정보 입수하고 뭐 그런 정보 취득해서 뭐 투기했던 뭐 의원들 뭐 구속된 저기 타 지방 의원들도 있고 그러는데 군산에도 좀 그런 의혹들이 있지 않았어요? 아 그럼 그 얘기를 네.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건데 네. 과연 그러면 우리 지역도 안전하냐? 네네. 뭐 그런 의혹들 저도 예전에 많이 들어서 봐서 예. 사실 뭐 롯데몰 주변에 개발될 때 어떤 의원이 뭘 그 샀다. 투기는 아니었죠. 뭐 어쩜 그것도 사전 정보를 이용한 걸 수도 있지 아니 않나요? 정보가 아니고 그 이제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네네. 그 특혜인가요? 그렇게 가야겠죠. 아, 특혜로. 뭐 사전 정보식이라든지 뭐 부동산 투기라기보다는 그 어떤 하여간, 특혜성. 뭐 관련된 분이 있겠죠. 근데 저는 뭐 이건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서 저도 듣기만 했던 내용이라 말 조심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도 뭐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 현직 시절에 네. 거기는 이제 몇몇 의원님께서 네. 공동 명의로 이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네. 그 제가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 그 뭐 이제 하여간 여기서 멈추고 네. 아직 확인된 건 아니고 이제 네. 의혹만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의혹. 그다음에 최근에 확인되지 우리 않은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내부로 좀 이런 얘기를 하긴 그런데 네네. 또 최근에 이제 그 JTBC 방송에서 우리 지역 또 도연 한 분, 네. 예, 뭐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좀 한번 나기도 했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못 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이제 의혹들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지방 의원들에까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이제 확대 이제 되면 이제 속속들이 다 이게 들춰내고 뭐 그럴 텐데 그 어쨌든 이런 것도 이제 국민 정서와 좀 반하는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좀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선출직 그 시도원들,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좀 사퇴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현재 이제 국민들의 여론이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렇기도 해요. 이게 너무 지금 이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실제로 진짜 필요해서 사신 분들이나 정말 자기 능력에 뭐 맞춰서 이렇게 땅을 이제 사서 뭐 하시는 분들까지도 싸잡아 좀 욕먹을까봐 저는 약간 그것도 좀 우려되는 부분이긴 해요. 제가 뭐 그 상가가 뭐 진짜 코딱지만한 거 있다고 해도 뭐 군산에서 상가에 뭐 얼마짜리겠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정말 그런 게 좀 부동산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치는 영향도 있지 않을까 하는 솔직히 그런 우려도 좀 되기도 합니다. 아니 그러면 네. 아까 이제 그 남편 네네네. 투기라고 내가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네네. 자 그럼 일반 네네. 민간인들이야 뭐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물론이죠. 투기도 하고 물론이죠. 내가 여윳돈이 좀 있는데 네네. 근데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불법으로 정보를 뭐 취득해서 샀다든가 그런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렇죠. 네. 하지만 다만 네네. 정치를 하는 선출직 정치인들은 이런 데서 좀 자유로워야 되지 않느냐. 자유로워야 된다고요? 깨끗해야 되지 않느냐. 아, 그럼요. 깨끗해야 되죠. 도덕성.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뭐 자기가 선출직을 간다고 하면 최소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동산 같은 건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선출직 출마하는 게 그게 올바른 순서겠죠. 그렇죠. 네네. 그런 것을 이제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제 네.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 부동산 투기로 이제 그 불거지면서 뭐 물론 이제 그 전에 좀 있었지만 뭐 40%의 이상의 어떤 지지율을 받다 지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이 뭐 20%대로 떨어지고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어제 그 오마이뉴스 그 여론조사를 보니까 뭐 한 12%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제 역으로.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이제 어떤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으로 이제 촛불정국 이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싶어서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변화들이 좀 이게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이건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좀 여러 논란들이 좀 있는데 앞으로 더 재밌는 그런 그 사건들, 건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뭐 그런 것도 재밌는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과 또 우리 지역에서도 뭐 그런 것도 한 점 부끄럼 없이 우리 정치인들이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뭐 어째 또 불과 이제 뭐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 지방선거. 네, 그래서 이제 내년 지방선거에는 좀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뭐 그런 의혹으로부터 완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출마를 해서 또 우리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또 이게 당선이 되고 또 의정 활동을 하는 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번에 어제 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금 그 공수처에 지금 뭐 기소를 발표가 났잖아요. 기소는 아니고 수사 지금 진행하고 기소까지 제가 뉴스를 본 걸로 아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향후 방향이 과연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할지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런 부분은 의혹 같은 게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제기되어 왔잖아요. 윤석열 네. 전 검찰총장에 대한 어떻게 보세요? 오늘 아침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거기 네. 이제 그 추미애 전 이제 법무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아마 이제 공수처에서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네. 수사를 하게 되면 네. 아마도 이제 낱낱이 네. 파헤쳐질 거다. 뭐 기소가 아니라 아마 네. 처벌을 좀 이렇게 받을 수 네. 있는 사안들이 좀 있다. 네네. 직무와 관련해서 네네. 그 얘기를 하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뭐 제가 뭐 그쪽 전문가는 아니고 네. 어쨌든 공수처가 이제 뭐 수사를 하게 되면 네. 그런 것도 좀 사실들이 좀 밝혀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두리뭉실하게 피해가실. 아니 뭐 두루뭉실한 게 아니고 뭐 이제 아니 네, 관련된 네. 직무에 이제 내가 뭐 법에 대해서 뭐 예, 이제 예, 지금 예. 뭐 판단 지금 제가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 예. 어쨌든 이제 계속 나오는 이제 뉴스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입장에서 네네. 어떻게 될 거다라고 네네. 그거보다는 네. 기소가 될 거다보다는 최근에 이제 어쨌든 네. 또 다른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 윤석열 네. 검찰총장이 그 이재명 네. 지사를 좀 앞서고 있는 그런 네.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그래서 현재 야당의 어떤 부동의 1위를 네. 달리고 있는 후보에서 이제 아마 어제죠 그 우당 그 기념관 네네. 나와서 찾기서 이제 발언도 좀 하고 언론에 막 집중 관심을 받으면서 거의 이제 정치 행보를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네. 하는데 이거 하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우리 이진호 대표님. 네. 윤석열 네. 정치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하죠. 네, 당연히 그러면- 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는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이제 진보 쪽에서는 윤석열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보면 뭐 윤석열 진짜 이제 대선 나오면 출마해서 뭐 하게 되면 철저한 검증을 받고 뭐 탈탈 털려서 뭐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들을 많이 하시는 저는 그렇게 만만한 상대 아니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상 그 둘이 가질 시너지 효과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글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그 두 정당의 이제 대선 과정에서는 진짜 엄청난 저는 뭐 전쟁으로 표현을 해도 될 정도 같아요. 예, 그 5년 전에 네.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이제 네,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급건 이제 그 군에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한 달 정도 활동을 하면서 네, 네. 갑작스럽게 이제 그 대통령 후보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단 네. 말이죠.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데 뭐 사실 관료 출신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뭐 네. 이 앞서서 뭐 이제 황교문 있었고 그다음에 이해창 뭐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한데 물론 이제 그분들은 이제 일정 정도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당에서 이제 몸을 담다가 이렇게 이제 대선에 나왔던 분들인데 네. 근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이제 그런 좀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최근 1, 2개월 이렇게 쫙 움직임을 보면 네. 자맹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서 네, 네. 공부를 하더라고 대선 공부를. 그러면서 몇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 하면서 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과연 성공할까 안 할까는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이제 판단이 있었는데 네, 네, 네.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네. 아, 저 친구 출마하겠다. 예. 국민의힘 입당하겠다. 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글쎄요, 국민의힘에 입당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입당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예. 그래 아직은 뭐 결정된 건 없다고 보는데 입당하면 진짜 큰 힘을 받을 것 같고. 이 개인으로 이제 네네. 전에 이제 반기문 총장도 실패했던 이유가 이제 당신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네네. 정당에 이제 참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결국엔 선거 비용이에요. 정치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거 후보 한 번 그렇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그 여러 명의 여러 명이 아니죠. 뭐 수십 명에 달하는 네. 그런 참모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네. 뭐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 들어가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네. 그래 윤석열 지금 전 검찰총장이 정당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네. 무임승차하게 되는 거죠. 이 높은 지지율을 가지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그런 야당에 들어가서 당대표 후보가 되면 네네. 얼마든지 자기 날개를 다는 거지. 어차피 뭐 근데 들어가서도 뭐 경선이라는 과정을 또 거쳐야 될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검증도 받고 하셔야 될 거니까. 뭐 이건 경선은 뭐- 이제 뭐 워낙에 뭐 야당에서 지금 드러나는 후보들이 없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유승민 유승민, 그다음에 예, 원희룡,
예, 뭐 그다음에 저는 유승민 씨가 홍준표 정도인데. 유승민 씨가 좀 치고 나오지 않을까는 예상도 좀 해봐요. 네, 근데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현재 뭐 여론조사 보면은 뭐 1%대도 나오지가 않아요. 오히려 아유, 지금 저기 이재명 지사님도 0.001%대도 있었어요. 아니 물론 그러겠죠. 네네. 근데 아니 현재 거론되는 야당 네네네. 인사들 중에는 그렇다라는 거. 네. 그래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마 또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고 네. 대선에 뛰어들지 않을까. 네. 이런 이제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네. 만약 예상대로 갈지 안 갈지는 이제 뭐 잘 저희가 모르죠. 잘 모르죠. 네, 저희 같은 놈들은 하지만 뭘 이제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아주 심도가 깊은 네. 깊이 있는 뭐 정치 네. 평론가들도 아니고 네. 그냥 이렇게 우리 대충 지역에서 뭐 이제 수박 겉핥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그 나눠봤는데 또 마지막에 또 우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제 대선 출마 관련해서까지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네. 또 우리가 그 정치 이슈에 대해서 우리 네. 이진호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네. 그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어요. 그 우리 진이라님이 음. 또 하나 써주신 게 억울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게 당에서 결정한 원칙이라면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당의 결정에 점점 안타깝지만 점점. 그렇죠. 몇 명 네. 이제 얘기했던 예, 이분 몇 사람들은 좀 예. 억울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이분 이제 말씀이 밖에서 이제 좀 맞습니다. 해명하고 네. 풀어라. 뭐 이거니까 네네네.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고. 하여튼 좀 진짜 안타깝긴 합니다. 네, 우리 예를 들어서 진짜 억울한 게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 죄인이다 취급하는 그런 거 받는 게 진짜 억울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당에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지만 그분들 억울한 심정도 충분히 저는 헤아려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 양계웅님께서 이제 정치에는 편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뭐 근데 사실은 정치에 편파가 없을 수 있나요? 정치는 저는 중도를 잘 안 믿어서 정치는 사실 진보 아니면 보수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무슨 뭐 중도라는 그 애매한 말로 자꾸 사람들이 현혹하고 그러는데 정치는 무조건 편파가 있죠. 예. 예. 항상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우리 최용법 네, 회장님 항상 감사드리고. 김상렬님이 종소리가 다방에서 손님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저 종을 다 띄워버리는 줄 알아요, 진짜. 네, 사무실 입구에 지금 종소리를 달아놨더니 아유. 종소리가 이렇게 울리는 거 보면 이제 다방에 손님이 들어온 것 같다라는. 이 양반은 계속 다방 타령해요. 아. 지난번에 그 소파 보고 사갓다방이라고 그러질 않나. 사갓다방. 네네. 매구진 군산 사무실이 사갓다방이냐? 네, 아닙니다. 사갓다방. 예, 아니고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이렇게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제가 네 좋습니다. 항상 이렇게 우리 이복조복의 군산 이야기에 관심 가져주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항상 또 댓글로 이렇게 응원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네. 자, 또 이복조복의 군산 이야기 오늘 9번째 시간 우리 그 최근의 이슈인 정치권 관련 네. 한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제 저는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이런 변화와 혁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우리가 민주당에서도 현 집권 여당인 그래서 좀 받아서 좀 이렇게 변화와 혁신을 좀 일어나가야 되지 않냐 이런 진짜.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진짜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네네네. 정말. 네. 그다음에 농지법 아니 그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최소한 선출직 정치인들이라고 하면 이런 데서 좀 깨끗하고 좀 도덕적으로는 조심하는 투명해야 게 되지 맞죠. 않느냐 네. 이런 생각을 좀 네. 일반인들도 아니고 네네. 이제 이번 현재 그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은 국민들로부터 좀 지지를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얼마 남지 않은 또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도 좀 좋은 분들이 좀 투명하고 깨끗한 우리 정치 신인들이 좀 대거 등장을 해서 우리 군산 발전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국민의힘 전수조사 제대로 하십시오. 우리 성명서라도 하나 낼까요? 진짜 제대로 해야지 또 얼렁뚱땅하면 진짜 국민들 분노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또 이렇게 이복조복의 군산 이야기 9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